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요새 표정이 아주 좋아요. 싱글싱글. 그나저나 오늘 국가의 날인데. 10월 1일. 네. 어쩌다가 9월 글로 땡겨져가지고. 땡겨져갖고. 오늘 날씨도 좋고, 야 이런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했으면, 야 블랙 이글스의 맞아요. 화려한 맞습니다. 예, 고개 비행과 함께 그 헬기들 분열까지. 그러니까 어제 날씨하고 딱 10월 되니까 날씨가 틀려. 완전히 쨍쨍한 게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그냥 행사를 했으면 진짜 아주 멋지게 예. 시가지 퍼레이드도 하고 비행도 하고 했을 텐데 예. 저번에 비 오는 날 해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좀 아쉬움을 두고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의 주제입니다. 10월 1일 첫날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네. 야, 저는 이 얘기 듣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방산 수출이 점점 뭔가 좀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주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의 이 K9 대한민국 K9 썬더가 사실상 우리가 다 네. 먹는다. 거의 네. 이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국내 기사가 네네. 계속 나왔었죠. 9월달에. 그러고 네. 있는데 이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에 이 대한민국의 기술로 이전된 전해진 네. 이 튀르키예 푸트나 자주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입찰 제한서 마감을 하니까 네. 세 번째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에 이 독일의 PGH 2000과 함께 대한민국의 K9 썬더 그리고 튀르키예의 이 푸트나 자주포.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PZH-2000은 뭐 당연히 네. 올 것이다. 네네네. 와봤자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우리께 이제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사가 이제 한 달 내내 났었어요. 계속 그렇게 났었죠. 근데 뭐 막판에 가서 또 며칠 지나니까 푸트나가 뭐 됐다고? 야, 드디어 이게 무슨 뭐 역습도 아니고 이거 뭐 참 공격도 아니고 참 새로운 이제 국면에 이제 접어드는구나. 그 동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KF21 때문에 속 많이 상했는데, 야 이제는 뭐 이제 튀르키예마저 너도 이제 우리를 이제 연맥이려고 오느냐. 네네.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전망을 이제 그 동안 이제 했었던 게 폴란드. 맞습니다. 폴란드를 또 키워주는 거 아니냐. 야,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 네네네.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이 푸트나를 낸 거 봐서는 걔들이 뭐 줄줄이 우리 대한민국 방산을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품들이 딱 제품의 어떤 그 모든 그 상품들을 보면은 자주포뿐만 아니라 그 알타리무 전차, 알타이 전차 또한 대한민국의 기술 이전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이 알타이 전차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 푸트나 자주포, 자주포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고 항공 분야로 가면은 그냥 3종 세트 그대로 우리 쫓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이 KT1 이름도 내가 외우기도 어려워. 뭐 후루커스 똑같아요 사실상. 이게 등급이 비행기 성능 뭐 이렇게 엔진이라든지 동일해 사실은. 디자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뭐 수출을 뭐 니제르 뭐 리비아 이런 좀 못 사는 나라한테 벌써 수출을 이제 손을 뻗었어요 벌써. 얘들이 되고 있더라고. 네네네네. 우리는 사실 KT1이 더 이상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데 수출이. 그렇죠. 그러더니 여기서 안 끝나고 또 T50을 그대로 또 쫓아가는 후르제트. 이게 후르다. 후르 시작하네. 와, 이게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면 저것들도 노력을 하는구나. 쟤네들도 튀르키예도 노력을 뭐 많이 하는데 좋다. 그래도 뭐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내실이 있으니까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있고.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KFX 소위 KF11을 그대로 또 거의 뭐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죠. TFX. 이제 아직은 뭐 뜨지는 못했어요. 뜨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지상군 그 핵심 그 자주포 전차를 그러더니 그대로 다 따라하네. 항공 분야에서 뭐 KT1급, T50급, 그다음에 KF10 보라매 그대로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우려가 이제 현실로 이제 점점 성장을 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맞습니다. 현실로 이제 다가오는 거다. 가면 갈수록 덤벼들지 않겠나. 경쟁 관계로. 그리고 가격으로 이제 후려치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후루가 자꾸 붙나? 후려치는 거지 이제. 후루커스, 후루제트 막. 좀 부실한 후루 시작. 가격을 그냥 후려 쳐가지고. 그 속된 말도 있잖아. 후루꾸. 후루꾸. 예. 그런 이제 뭐 나중에 좀 빈강정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부터 시작해서 이 푸트나 이 자주포
이 기술이 언제 그렇게 이전이 된 겁니까? 초기 단계죠. 우리가 한참 방사 수출을 이제 뭐 고대하고 기대하고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네. 거의 뭐 20여 년 전,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럼 거의 뭐 월드컵 시즌 네, 그때 당시죠. 그쯤인가요? 200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뭐 음. 전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돈만 주면 뭐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료로 해서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기술 이전료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결과가 중간에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뭐 네. 투입이 되면서 뭐 성능 실증이 되면서 이제는 아예 수출 시장에 덤벼드는 거죠. 완전히. 실전은 이제 배치됐다가 실전에 투입을 됐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딴 데 가서도 분명히 우리가 또 경쟁 붙으려고 할 텐데 네네. 그게 앞으로 진짜 상당히 걱정돼요. 전차도 그렇게 달기 들고 있고 그러면 전차 알타이 전차 같은 경우는 네. 중동 시장 중동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차 교체 이제 그 시기가 수요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M60 시리즈거든요. 상당히 깔렸어요. 지금 중동 국가들 친미 국가들한테 네네. 이거를 먹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조금 비싼 면이 없잖아 있거든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차도 이제 결국 가져가는 이제 뭐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만이 지금 돈이 없어 중단을 했는데 사업을 네네. 그런 나라에 이제 가서 뭐 좀 싸게 팔겠다고 이제 달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들 이슬람 국가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가까운 뭐 지역 뭐 해가지고 그런 외교적으로 특징들을 내세우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네. 결국 초기에 우리가 KT 전차죠. 오만 어떤 영업력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성능에 대해서 다 해주고 알려주고 뭐 테스트 다 해줬는데 그거에 유사 제품이 들어와 버리면은 가격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면 이제 그래 이건 좀 가격이 싸구나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성능 면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아니 동생급이니까 사실상 네네네. 거기에서 좀 이렇게 몇 개 부분이 좀 다운그레이드된 건 있죠.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때 이게 가성비가 있다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가는 거죠. 같은 이슬람 국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상군 무기 체계인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KT1까지는 봐주겠어요. KT1 급까지는 후르커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게 이거 F-50 빨리 팔아치우고 우리가 빨리 KF-10을 넘어가야 되겠다. 네네. 그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빨리 그럼요. 우리는 블록 20 소위 그거를 빨리 끝내고 F-50 빨리 시장에 다 깔아놓고 KF-12 블록 2 이상으로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뭐 일반 물건 수출 시장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빨리 우리 넘어가요. 그 상위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저거 같이 또 붙어요. 그 후르제트하고. 후르제트. 후르커스도 있죠. 후르제트. 헷갈리네. 그러면 이제 후르커스. 2030년대 가면은 예. KF-11 또 덤벼들 거 아니야 저쪽에서 TFX 가지고. 그렇죠. 엔진도 미국제고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이게 전에는 이제 인도의 떼자스 같은 거를 이제 걱정을 했는데 떼자스는 뭐 자기의 어떤 좀 특별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우리가 이제 사출 자족 때문에 수출이 이제 안 되는 나라들. 네. 그런 또 다른 사각지대를 찾아가니까 그렇게 뭐 인도의 그 지금 같은 동급이 떼자스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 대신 들어선 게 지금 후르제트. 그리고 후르제트는 지금 오늘의 비행을- 주제인 바로 푸트나 자주포. 이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야.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제 거꾸로 역습을 하는. 나라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KF-11 보라매 때문에 속을 새겼고 그렇죠. 새기고 있고. 네, 썩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불쑥 뉴스가 이제 날라온 게 튀르키예 자주포. 푸트나 자주포.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제가 걱정을 이제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지 않습니까? 네네. 폴란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지금 K2 전차니 K9 자주포 이것의 생산 설비를 모든 것을 지금 폴란드에서 이루어지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폴란드도 이것을 지금 발판으로 삼아서 이 동유럽권에서 최강 방산 국가로 또 일어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폴란드의 역사를 이제 20세기 때부터의 군사력이나 역사, 무기체계, 항공 분야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기반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기반이 있고 기술력이 있어요. 기반이 이렇게 닦여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일어설 수 있고 발전이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이 튀르키예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초기에 네. 폴란드가 이제 양쪽에 그 당시 소련하고 이제 독일한테 협공당해서 이제 뭐 다 점령됐지만은 네네네. 그 직전까지 자기네 자국산 전투기, 폭격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네, 기술력이 어떤 기본 역사 그게 있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 전차도 뭐 가장 최근 걸 말씀드리면 PT-91이라고 이제 그 러시아제 T-71을 자국화시켜서 개량시킨 전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반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어떤 새로운 기술, 현재의 기술이 유입돼서 금방 응용을 해서 발전시키면 또 수출 시장에 나타나서 우리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가 이렇게 급성장을 해서 루마니아 사업에 똑같이 대등한 어떤 경쟁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가 있죠. 우리 방사수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좀 팔고 있는 하나씩 팔고 있는 나라. 네네. 뭐 필리핀은 최근에 우리 잠수함도 관심이 많다고 하고 네. 뭐 척수에 한번 많지는 않은 두 척이지만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교가 되는 게 태국과 필리핀은 또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뭐 순수한 수입국이 되고 네. 후속 군수 지원을 상당히 또 오히려 그걸 따지는 나라예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후속 군수 지원 잘 운영할 수 있게 네. 도와달라. 거기 그 부분에서 돈을 좀 덜 받고 좀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달라. 그런 걸 상당히 강조하는 나라는 또 필리핀이고 네. 태국은 또 이제 뭐 중국제도 쓰고 미국제도 쓰고 또 대한민국 제품도 쓰고 해서 네. 다원화시키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속을 새기고 있고. 그리고 저 중동에 이제 중동 지역의 튀르키예 나토 국가인 튀르키예가 이제 상당히 야근 이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따져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우방국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 이 전차나 이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따지고 보면 첫 번째가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다음 유럽권에서는 이 독일, 그리고 이 튀르키예, 그리고 대한민국, 아 물론 이제 전차 분야에서 프랑스의 이제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어요. 있지만 있는데 또 최근 뉴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생산 라인 전차의 차기 전차 생산 라인을 좀 다시 한번 가동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런 뉴스는 있었어요. 짧게.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이 전차를 다시 생산하려면 거의 앞으로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지금 뭐 어디 뭐 견줄 만한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독일도 뭐 레오파르트 3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시장에 나와서 실제 이제 뭐 인수해서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이 알타림 같은 알타이 전차가 덤벼들 것 같은 건 뭐 예상이 충분히 돼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경쟁에 좀 심각하게 되는 지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중동 지역이 될 것 같고 네네네. 그 수요가 5만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이집트가 또 수요가 많아요. 갈아치워야 되는 게 전차가. 예. 사우디도 또 M60 시리즈를 또 갈아치워야 되고 지금이야 뭐 버틴다고 하지만은 네. 후속 군수 지원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2030년대 직전에는 또 갈아치우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돈을 들여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K2 전차가 가성비가 가격 면에서 저놈하고 저 동생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 K2 전차 아무래도 이 그리스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고 저희가 예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댓글이나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렇게 쓰셨냐면은 경제력이 안 된다. 예. 완전 망한 나라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 K2 전차 구매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그리스는 원래 레오파드 전차 이 생산 공장이 있다. 그 다 옛날 얘기죠. 근데 이 레오파드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레오파드 1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하여튼 그 가동되고 했던 거 그게 네네. 지금 뭐 생산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공장을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했었다는 거죠. 기반 시설이 있다는 정도 수준이고 네. 지금 가장 최근 뉴스 우리 추석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들어온 뉴스가 그리스 경제가 살아났다.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때 이 국가부도 위기를 겪으며 구제 금융까지 받았던 그리스가 현재 경제를 회복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막 많이 와가지고 네. 거기도 이제 그 나라도 제한을 좀 걸어대겠다. 유적지가 그러니까요. 파괴된다. 네네. 그게 어제 뉴스였어요. 네. 어제 TV 뉴스에 유적지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신기한 네네. 사원들 있잖아요. 네네. 아주 유명한. 네. 거기 제한을 둬야 되겠다. 이러다가 다 파괴되겠다. 거기다가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리스에서 여름에 아주 큰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그리스를 찾았고 또 그 관광 수입으로 인해서 추정 수익이 약 210억 유로, 하나로 따지면 30조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30조입니다. 30조.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가 예.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뉴스가 아니라 네. 1년 동안에 어떤 누적된 거를 이제 가지고 발표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이제 살아난 거죠. 코로나 이제 그 막판에 네. 살아나면서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죠. 23년도. 그래서 약 1년간의 지표를 다 살펴보고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아테네 동쪽에 10억 유로, 약 1조 4,3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그리스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요. 또 화이자 같은 경우 6억 5천만 유로, 약 9,302
2억 4,700만 원 규모의 연구 허브를 그리스에서 설립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 그 외에도 JP모건, 메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도 이 그리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따져보면 수십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그리스가 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방송했을 때 이 유럽 내에서 그리스가 폴란드 이후로 이 전차가 급히 필요한 나라다. 그리고 그 대수조차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무기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생각하면은 이제 작년 기준에 작년 여름 22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무기의 세계는 그게 아니죠. 마치 파키스탄, 인도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파키스탄 더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원자폭탄 갖고 있잖아요. 개발해서 그렇죠. 대응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전투기는 다 중국제로 지금 개비를 이제 교체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거의 이제 완성된 게 와 있는데 마치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관계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 차이는 있어요. 네. 뭐 사안에 따라서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네. 경쟁국인 소위 어떤 가상 적국인 튀르키예가 알타이 전차 한국에서 기술을 좀 받아서 알타이 전차를 만들어서 이제 막 본격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들은 튀르키예의 105mm 주포단 전차들, 소위 뭐 M60 계열이든지 뭐 네, 개량한 것도 네네. 이스라엘 기술 개량도 한 것도 있지만은 네네. 그다음에 M48 계열도 또 아직도 있어요. A5. 그게 꽤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레오파드 뭐 1 시리즈도 있고. 네네. 물론 지금 레오파드 2도 갖고 있고. 네. 그러면 튀르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다 갈아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소위 가상 적국으로 생각하는 튀르키예가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갈아치워야 되는데 이걸 미국의 또 군사 원전을 별도로 받더라도 그 FMF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네네. 또 대한민국을 또 끌어들여서 또 한번 갈아치워야죠. 그러면서 레오파르드 3도 생각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 구성비에서 전차 종류가 4개나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이로 믹스 개념 아니면 하이 미디엄 개념으로 섞을 거라고.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흑표 전차가 필요하죠. 레오파르드 3도 이제 생각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FMF 자금 끌어들여서 미국의 뭐 M1 A1이라든지 A1을 또 개량하든지 뭐 A2로 받든지. 네. 그래서 아마 3개 기종으로 또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뭐 4-5개라면은 그것도 경제적이고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러면 알타이 전체의 형님인 케이트 케이트 전차. 가져오는 게 낫지. 음. 그 대수는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네. 대상 그 대수를 비용이 다 드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예가 튀르키예가 이제 F-35를 도입할 예정 국가였다가 이제 그게 취소됐지 않습니까? 전격 취소했죠. 네, S-400 러시아제 미사일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한테 튀르키예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네네. 미국한테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리스하고 내가 견원지간이니까 그리스도 도입한다는 F-16V 나도 줘. 근데 이제 튀르키예에 대한 또 승인이 이제 서로 얽힌 게 스웨덴 그 나토 가입 문제 때문에. 예, 지금 그거 갖고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소한의 우리 튀르키예가 F-16V는 있어야 된다. 저 그리스가 갖고 있으니까 같은 전투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원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리스가 그 다음 이제 대상국이 되는데 과연 이게 또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 거를 또 들어갈 가능성도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 K2 전차, K9 저주포의 어떤 기술들이 전부 폴란드로 넘어가서 그것이 폴란드에서 생산돼서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그리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폴란드에서 생산된 것이 그리스로 넘어간다. 또는 루마니아로 판매된다. 아이고 목이 메이네요. 예. 예. 야, 그럼 마진이 그만큼 우리는 줄어들죠. 우리가 먹는 그. 그러니까 지금 딱 튀르키예가 이 사례입니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다른 어떤 산업 부분 몰라도 이 방산 분야는 상당히 빈약하지 않았습니까? 좀 외면을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타깝게도 이 기술 이전을 터키에다가 그냥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닙니까? 어디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이랑 고개를 서로 이렇게 견주려고 그래? 흑표 전차가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03년부터 모형 전시부터 시작돼서 20년 전.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정확히 튀르키예가 이제 달기 들어서 이제 좀 기술을 빼먹겠다, 뭐 기술 이전을 주고 그게 이제 한 2007년, 8년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튀르키예의 예가 되는 것이 바로 폴란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했으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정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서 점검을 이제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뭐 잔치상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덱스. 그렇죠. 그때는 뭐 상당히 뭐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우리 현 정부에다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많이 업체들이 막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네네네. 그리고 현장에서 뭐 이렇게 사인 그 기념 그 사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 이렇게 수주받았다고 그때 가서 몰아가서 그런 홍보를 하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잔치가 끝난 11월달, 12월달 연말에 이때 뒷정리를 행정정리 앞으로 이거 진짜 수출을 이익이 되는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상당히 좀 따져봐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게 정말 내실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또 연구부서, 개발부서죠. 소위 뭐 ADD에 이런 무기 개발하는 곳, 소위 차기 무기 개발하는 곳에다가 업체와 같이 ADD가 네. 차기 무기도 우리 전에 방송한 네. 대로 뭐 K3 전차 하다못해 최소한 K2A1 개량용 네네네. 이건 진짜 빨리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런 개발, 새로운 이제 그 다음 단계 무기를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저렇게 이제 후발 주자가 따라오는 거를 이렇게 물려주고 좋든 싫든 물려주고 우리는 네네. 그 다음 더 단계로 올라가야 한 단계 되죠. 더. 예.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 판매 수량은 지금보다는 좀 줄긴 해요. 아, 이게 그렇죠. 무기의 세계를 보면 전투기나 전차가 그 후속 제품이 그만큼 또 안 팔려. 먼저 거에 비해서, 먼저 상품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전차 자주포는 지금 K9, A2까지 이제 얘기를 되는데 뭐 더 나아가서 K9 뭐 A3까지 얘기도 사실은 계획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차기 자주포도 별도로 지금 뭐 개념 모색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무기 지상군 무기 체계도 그렇고 항공 분야 KF-C 블록 2 빨리 착수를 이게 내실 있게 착수를 하고 블록 3의 어떤 우리 전력화 이거 개발하면 우리가 사주겠다 우리 일단 공군에서 네네. 이 결정도 연말 연초에 빨리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24년도에 어떤 정책을 좀 더 다듬어서 25년도에 뭐 예산화 시킨다든지 개발 예산. 네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일들이 군사력 전 세계 군사력 뭐 이게 상황이라든지 무기 네. 개발이 2026년 7년도에 상당한 저기 고비를 이제 또 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 24년도 25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속만 상할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건이라든지 지금 튀르키예 건을 가지고 속상할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우리 네. 더 큰 물건들 더 좋은 것들 그 이상의 상위 제품들을 네. 좀 더 구체화되고 그 업체들에서 많이 바라더라고요. 이걸 좀 더 내실 있게 해달라. 정책 부서에서 그래요. 국방 관련 부서에서 그것도 ADD가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일정을 잡아서 해줘야 되고 또 이끌어 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말 앞두면서 상당히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과제들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여기에서 기술 부분이 70% 그리고 가격, 이것이 30%를 두고 이제 뭐 각축전을 벌이게 될 텐데요. 과연 이 독일의 PGH 2000 그리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튀르키의 푸트나 자주포 예, 그러고 보니까 중간에 꼈네. 딱 사이에 껴가지고 꼈어. 예. 딱 그 중간지대네 우리가. 이 튀르키가 가격을 후려치지만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상당한 이점으로 아마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긴 한데 일단 뭐 중간 과정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쉽지만은 않네요. 그러다 보면은 네네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기술 또 준다고 루마니아한테 폴란드와 별도로 기술 줄 수 있다. 또 공장 차려라. 루마니아도 방산 기반이 있거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나라거든. 뭐 하자 하면은 옛날 그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네. 동유럽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적응 바로 시킬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또 뭐 별도로 기술 줄게 해서 이거 가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루마니아도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제시한 거에 뭐 K1, 뭐 A2 기준으로 한다면은 네. 영국 이제 A2고 네.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루마니아랑 A1 기준으로 하면은 이 물건을 이제 어떤 기술을 주면은 그 개량형 네. 기술을 더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 치고 나가야 되거든. 또. 예. 그러니까요. 뭐 A3 완전 무인화하는 A3라든지 아예 개념을 달리하는 차기 자주포.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참 바빠지게 생겼어요. 수출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물건을 준비하는 게 항상 이게 뭘 팔아먹는 시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물건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업맨들이 앞에서는 좀 잘 효율적으로 가성비가 있게 우리도 이익이 남는 쪽으로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사례가 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러니까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부터 내실 있는 수출을 이제 좀 다져야 할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확정된 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좀 털릴 것 같아 좀. 불안하다. 털릴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또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에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튀르키의 푸트나 자주포가 등장을 했다. 예. 야, 이거 참. 아마 이제 후속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 이제부터. 네, 그럴 것 같네요. 지켜보시죠. 예. 예, 예. 그리고 현재 또 해외 언론사들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어떤 유튜버들이 저희 방송 거를 많이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서로 이렇게 다 돌려가면서 사는 거죠. 뭐 서로 보면서. 예, 마음껏 저희 내용도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다 예.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뭐 소재가 똑같네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딱 표준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들이. 근데 저기 다른 또 있어. 난 뭐 그런 거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뉴스들이 또 다른 데서는 맞아요. 좀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뉴스. 예. 차라리 이게 서로 돌려가면 소재를 쓴다는 거는 나쁜 예.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사에서도 저희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그리고 폴란드의 디펜스 24라는 이 언론 매체에서도 저희 거를 가져다 쓰고요. 많이들 가져다 쓰십니다. 그 연휴 기간에 많이 또 뒤져보셨네. 저는 또 그걸 아직 못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대한민국의 이 K9 자주포가 승자로 우뚝 서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펼쳐질지는 예견할 수 없다. 헤쳐가야 되는 또 험난한 과정들이 또. 네, 좋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저희 또 슈퍼소닉 TV 이렇게 또 발빠르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한 스토리로 또 이렇게 방송 전해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명절 잘들 쉬고 계십니까? 네, 아직 연휴 남았습니다. 남았죠. 오늘이 바로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 이 방송이 오늘 일요일 날 나가게 될지 아니면 내일 월요일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시고 좋은 댓글들 그리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슈퍼소닉 TV에 제작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밑에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만 성의 표시가 또 저희 슈퍼소닉 TV의 어떤 프로그램의 질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